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등장이 지금 여의도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자, 범죄자를 잡는 검사 한동훈, 그리고 각종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 이재명, 자, 이런 한동훈 대 이재명의 1대1 구도가 강화되면서 지금 제3지대에 초비상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이낙연 신당, 아무튼 신당이 상당히 큰 힘을 얻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렌드가 뚜렷합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은 맨 처음 등장했을 때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의 등장으로 이 젊은 남성층, 여성층 또는 TK 지지층이 잠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YTN에 나와서 놀라운 폭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은 힘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동훈의 등장이 지금 여의도를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7인의 좌장 정승호 의원마저도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1차원적 사고방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측근들도 심각하게 한동훈의 등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금태섭 신당 측은 한동훈의 등장에 굉장히 두려운 듯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앙된 반응입니다. 조국 추미애와 한동훈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의 파워가 지금 예상보다 큽니다.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신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그간 국민의힘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한 바탕에는 남성 청년청 그리고 이 TK의 지지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 지지층 한동훈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남성 청년층이 이준석의 지지층이라는 것은 보존하기 힘듭니다. 노년, 그러니까 이 나이든 어르신들의 지지를 주로받았던 국민의힘의 젊은 남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이준석의 공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지층도 한동훈으로 옮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준석에게는 없는 여성 지지층이 한동훈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의 출연으로 이준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국민의힘에 열린 겁니다. 한동훈은 그간 여러 차례 지방 행사 등을 통해 젊은 층에 상당한 잠재적 팬덤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남성 청년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적대적이던 여성 유권자들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킬러라고 불리는 이 장해찬, 방금 전 YTN 뉴스 라이브에 나와서 이런 트렌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상 지지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갤럽에서 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를 봤을 때 10대부터 20대, 30대 지지율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굳이 이미 다 쓰러져 가는 이준석 전 대표 몸값을 올려주는 쇼에 한동훈 장관이 초반부터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 생각이 있다. 정치인들이야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으나 만나지 못할 이유도 없지만 꼭 만나야 할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단초가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준석을 끌어안느냐 그러면 좋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에서 이준석이 27일 탈당을 예고한 상태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됐다고 호언장담하는 상태에서 굳이 한동훈이 이준석을 만날까요? 자, 지금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글피 크리스마스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27일 탈당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은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이 이준석을 만난다면 성탄절 25일까지가 마지노선인데 그 연휴 기간에 한동훈이 이준석을 만날까요? 자, 이준석을 만나기 전에 한동훈이 할 일은 많습니다. 우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해졌지만 비상대책위원을 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는 상당히 이 원외 인사들을 많이 등용하고 친박들을 한 명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1차적인 한동훈의 숙제는 이준석이나 뭐 금태섭이나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 비대위원의 선정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느냐가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장관 임직 직후 기자들에게 이준석을 만나느냐고 묻자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묘한 답을 했습니다. 이준석 별로 만나면 만날 수는 있지. 그렇지만 이준석을 딱히 머리에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3지대 신당 추진 세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는 어제 MBN 뉴스와이드에 나와 지금 많은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하고 있고 저도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을 때 받은 기대보다 더 클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새로운 선택은 입장문을 통해서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고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됐다. 아무튼 이렇게 비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을 조국, 추미애와 같은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이 무서운 거예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